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학 복습 테스트 제11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생산함수에 대한 다음의 서술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생산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생산물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다라고 하면은 요 K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단기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주로 얘기하죠. 노동을 투입해서 Q를 생산하는데, 자, 그때 처음에는 생산량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점차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평균과 한계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자, 여러분 평균 생산은 원점에서 기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원점에서 기울기를 보면 요때가 가장 극대가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점차 이렇게 커지다가 극대를 지나면서 점차 작아집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평균 생산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PL. 자, 그리고 한계 생산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이 극대가 될 때 접선의 기울기랑 원점에서 기울기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한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변곡점일 때가 제일 커요.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선 똑같고 여기가 극대값이고 여기일 때가 제로가 되는 거죠. 요거요. 자, 우리 밑에 해설도 잘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요걸 넘어서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단기에 평균 생산물이 증가한다. 그럼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보셔야 돼. 평균이 증가하면 한계가 평균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평균이 감소하면 한계가 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면, 그쵸? 우리가 완전 대체된다라는 얘기는 두 생산 요소가 동일하다, 그걸 뜻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3번. 장기다. 여러분, 단기에는 수학 체감, 한계 생산 체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기와 관련된 게 규모에 대한 어떤 보수와 관련된 거입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CRS,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 DRS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단기에는 수학 체감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뭐 중요한 겁니다. 다음, 과잉 노동력을 억지로 안고 있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과잉 노동력을 억지로 안고 있다? 이 얘기는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NPL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한계 기술 대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RTS LK다. 이렇게 되면 MPL과 MPK의 비율이잖아. 근데 MPL이 0보다 작으면 MRTS도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5번 한계 기술 대체율이 요거잖아요. 요거 우리 뒤에 다시 보겠지만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무한대다 하면 이게 언제 무한대가 되겠습니까? MPK가 빵이 돼야지 MPL이 무한대거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무한대가 되거나 아니면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0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해설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2번, 등량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산 정상이잖아.
원래 이제 공부를 위해서는 이렇게 등고선의 원리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등고선의 원리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네, 구간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A와 B에 해당하는 여기 구간은 3, 4분면이라 할까요? 이거 어떻게 돼? 그렇지, 노동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다 0보다 큰 경우고요.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은 줄이고 자본은 늘릴 때 생산이 증가하는 거야. 노동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은 0보다 작고 자본의 한계 생산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돼? 이건 둘 다 쓰레기에 해당하는 열등 투입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4번 보시면 D점에 해당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양이다? 아닙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B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B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수평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MRTS죠. MRTS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B점에서는 MRTS LK가 자, 우리 다시 정리합니다. MPL과 MPK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얘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3번 맞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4번 알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안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노동은 증가시키고 자본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MPK, 자본의 한계 생산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3번 볼게요. 자, 만약 생산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완전 대체제 생산함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파 L, 베타 K. 이게 헷갈리시면 알파, 베타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L과 K가 완전 대체 관계가 되고요. MRTS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노동의 한계 생산이 MPL이 알파입니다. 여기 MPK가 얼마야? MPK가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같이 짬뽕시킨 MRTS는 어떻게 됩니까? LK는 자, MPL을 MPK로 나눠주는 것이고 자, 이거는 L로 미분하면 알파, K로 미분하면 베타로 언제나 일정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우와 향하는 직선 맞고요. 요 경우는 MRTS가 2분의 1이죠. 왜요? 우리 똑같이 보면 MPL은 노동으로 미분하니까 5고요. MPK는 자본으로 미분하면 10이잖아. MPK분의 MPL 이렇게 하면 10분의 5, 2분의 1. 자, 노동과 자본이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4번에 보시면 규모에 대한 이거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이 증가시키는 거야. 자,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있는 거죠. 5, L, 여기 1이죠. K에 0승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저기 10, L의 0승. L의 0승이라는 게 바로 뭘 뜻해요? 1.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파, 베타 더하면 1 하니까 1차 동차 나타내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인 CRS다. 이렇게 해야죠.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다음 5번. 극단적인 요소의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이거는 뭐야? 구석회를 얘기합니다. 코너 솔루션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하나만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에 그래프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생산함수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단기에 한계 생산물이 최대일 때 아니요, 여러분 앞에 1번에서 본 것처럼 평균 생산물이 최대일 때 여기 한계 생산물이 이렇게 평균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평균 생산물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어요. 2번 수학체감의 법칙은 고정투입. 그렇죠. 수학체감은 단기고요. 규모에 대한 얘기는 주로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에 대한 얘기도 단계도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3번 등량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산출량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뭐야? 다다익선이야. 둘 다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4번 단계 산출량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단기라는 것은 시설 용량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설 규모라는 것은 K잖아. K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 5번 고정 투입 비율의 생산함수는 완전 보완 관계가, 그쵸? 고정 투입.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일정한 거야. 안경알과 안경테 투입 비율이 안경알 2개랑 안경테 하나랑 결합됐을 때 안경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완전 보완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게 1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생산함수에 대한 다음 서술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노동의 0.5 나와 있는 게 노동의 탄력성이고 노동의 분배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0.5라는 게 자본의 탄력성이야. 그래서 자본이 10% 증가하면 산출량은 절반인 5%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자본의 분배율을 나타냅니다. 이게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성에서 나오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의 어떤 전체에서의 분배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량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자본의 탄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2번 규모의 비경제가 있을 때 생산 요소의 고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생산량은 종전의 절반 미만. 이거 규모의 경제, 비경제 생각하시면 돼요. 비경제라는 것은 여긴 줄이는 걸로 했잖아. 그러니까 증가시킬 때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2배보다 작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줄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그 이상 미만으로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자, MRTS 체감이다 하면은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것이고, 생산량을 늘려갈수록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어려워진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표현 자체가 그런데 원래는 이게 생산량은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량을 늘려갈수록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틀린 걸 수도 있어.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얘가 등량 곡선이잖아. 생산량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노동이고 여기가 자본입니다. 자, MRTS가 체감한다는 것은 이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진다는 거야. 노동을 점차 증가시키고 자본을 감소시킬 때,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려간다라는 것보다는 노동을 증가시킬수록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점차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해서 이것도 사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범위의 경제다라고 하면은 다각화, 이거 맞죠? 범위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랑 같이 구별하셔야 돼요. 자, economies of scope이다라고 하면 골고루 생산할 때 그랬을 때 비용이 다운되는 거야. 그러니까 X랑 YZ를 같이 생산하는 거랑 X랑 Y를 따로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같이 생산하는 게 비용이 더 작다. 이게 바로 범위의 경제가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5번 규모의 비경제는 주로 기계시설의 노후화 때문, 아니 이거라기보다는 이제 K까지 증가시키는 거잖아.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건데 약간 규모가 커져. 대기업이 되면서 우리가 봤을 때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것은 분업화, 전문화 이런 거에 효과가 만빵 나타나는 건데, 이게 지나치게 우리 관료제라고 들어보셨죠? 과다하게 비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는다 그러면 요거 기본 원래 답은 요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3번도 답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6번. 자, 기술 진보가 등량 곡선에, 여러분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우선 단기에서 표현할 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기술 진보의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노동을 투입했을 때 아웃풋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동일한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자, 이거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여기서는 장기에 해당하는 등량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등량 곡선이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데 더 적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한다. 예,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량 곡선은 안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생산 요소 사이의 대체 탄력도다. 여러분, 노동과 자본을 이제 얼마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는 대체 탄력도 1이다. 암기하셔도 되는데 우리 기본 강의 때 제가 왜? 그것도 사실 우리 거기 보시면 도출되는 과정 나와 있습니다. 대체 탄력도는 노동과 자본의 원래는 MRTS가 얼마나 변화하는가입니다. MRTS LK가 이렇게 MRTS LK가 변화율 여기다가 L분의 K가 얼마나 쉽게 변화하니 요거를 나타내는 비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균형에서는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기 위해서 MRTS랑 R분의 W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R분의 W로 표현하면 조금 더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서 R분의 W의 변화 요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일 때는 대체 탄력도가 1, 완전 대체제 관계일 때는 무한대,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생산 함수일 때는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레온티에프 생산 함수일 경우에는 대체 탄력도가 무한대가 아니라 빵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수록 대체 탄력도는 작아진다.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볼록하다는 건 뭐냐면 볼록한데 이게 볼록의 정도가 더 클수록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볼록하면 어떻게 돼? L자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할수록 대체가 어렵다 이 뜻이 됩니다. 다음 4번 한계 기술 대체율의 변화에 따른 요겁니다. 요게 대체 탄력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음 5번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의 변화가 요소 집약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 표현 있잖아. 요거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사용합니까? 그 투입 비율 이거를 우리가 요소 집약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소 집약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 강의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생산합니다. Q0를 생산하는데 자, 생산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요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A점, B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A와 B를 보면 A 같은 경우는 노동 대비 자본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L분의 K가 어떻게 돼? L분의 K가 커요. 여기는 L분의 K가 작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가 크다라는 얘기는 A의 생산 방식은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8번 봅시다. 등량 곡선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많은 양을 생산한다. 맞죠? 등량 곡선이 우하향한다.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아니죠, 여러분. 등량 곡선이 우하향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일 수도 있고 이렇게 콥 더글라스 형태일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건 이제 우하향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레온티에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도 보시면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계 대체율이 거기 보시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교차해서는 안 되고 완전 보완적인 관계일 때는 L자 형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 등량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볼게요. 자, 처음 10사람의 노동자가 고용되었을 때 노동의 평균 생산물은 20단이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해? 노동에 대한
평균 생산물은 L분의 Q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한번 표로 나타내 볼게요. L이 있고 Q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10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었을 때 평균 생산물이 얼마라고? 20입니다. 자, 20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치, Q를 L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Q는 APL 평균 곱하기 L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얘는 200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노동을 한 명 더 고용을 했습니다. 자, 10에서 11로 고용을 하나 더 했는데 여기 보시면 평균 생산물이 19가 됐어. 얘가 19가 됐어.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구할 수 있겠지? 11 곱하기 1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209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하면은 이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물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면 요거 노동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라고 하면 플러스 9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9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요거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할 때 이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일 때 노동 위에 붙어 있는 게 뭐야? 그치, 저 베타가 바로 노동소득이 되는 거야. 알파가 바로 자본소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노동소득은 베타고 자본소득은 알파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생산함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등량곡선을 이용한 장기, 한계기술 대체율과 생산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